두 번째 중단은 춘향전 있죠. 오늘 요거 춘향전 다 마무리된 다음에 중간에 좀 쉬도록 할게요. 뭐 1시간이 넘든 안 넘든 간에 일단 작품 손대놓은 거 마무리 짓는 걸로 해봅시다. 춘향전, 다음 작품들을 내가 알고 있는 거와 그렇지 않은 이야기로 나눠보자. 패스. 소단원과 관련하여 궁금증을 함께 자유롭게 적어보자. 패스. 제가 패스라는 건 시험 문제 절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시작해봅시다. 소단원 미리 보기. 이 작품에서는 고전 소설 작품을 감상을 하고 작품의 수용과 생산 활동의 다양한 사회문화적 가치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활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을 읽고 사회문화적 가치를 이해를 하라. 도대체 이게 이 당시에 쓰여졌을 당시 사람들은 어떤 가치를 느꼈고 지금 우리가 보면 어떤 가치를 느끼는지. 춘향전을 통해 한국 문학의 대표적인 갈래인 밑줄,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에 대해서 학습하고,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윗글, 가, 춘향전의 특징에 대해서 1, 2, 3, 4, 5 물어볼 수 있겠지. 작품에 반영된 다양한 사회문화적 가치를 이해하고 주제를 주체적으로 해석하고 평가해 본다.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그 주제 남녀 간의 사랑이라고 할 텐데 이 주제에 플러스 알파 해서 하나 더 배우게 될 거다.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고 어쩌고. 패스. 밑에 제재연구. 춘향전은 봄날 만난 청춘 남녀가 첫눈에 반해 백년가에 맺었으나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헤어져 온갖 고난을 겪은 후에 마침내 사랑을 이룬다. 춘향이는 동그라미 신분적 제약을 넘어 적극적으로 애정을 추구하고 자신의 뜻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거는 진취적인 여성. 그래서 다른 색깔로 밑줄 정절과 인간 해방이라는 주제를 함께 구현하고 있다. 판소리계 소설로서 사사조 사음보의 운율감이 살아있고 향유 계층의 양반과 서민층, 한자어와 우리말 상투적인 한자어와 비속어가 함께 나타난다. 그래서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을 거예요. 뭐라고? 이중적인 언어 구조다. 대구열거 반복 과장 다양한 표현이 활용된다. 아, 표현 가지고도 시험 문제 물어볼 수 있겠구만. 여러 가지 버전이 있지만 완판 84장본이다. 다른 버전이 있습니다. 다양한 이본이 존재합니다. 밑줄. 왜?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다가 어느 날 문득 글로 기록이 된 거니까요. 갈래 소설이고요. 판소리계 소설.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이 드러나는 부분 찾을 거예요. 해학적이고 풍자적이고 주제 중요합니다. 별표. 신분적 제약을 극복한 초월적인 사랑. 계급적 갈등을 극복하는 전 이 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인간 해방 사상. 압박과 회유를 물리친 지조와 정절. 백성을 수탈하고 아녀자를 괴롭힌 탐관오리의 징벌. 특징, 근원 설화가 있어요. 판소리로 불리다가 소설로 정착되었다. 순서가 있구만. 뜬금없이 훅 튀어나온 게 아니라 다양한 계층에 향유되어 문체와 주제면에서 다양한 계층적 특징이 드러난다. 이 다양한 계층적 특징 중에 하나가 이중적 언어 구조다라고. 배경지식. 이건 배경지식이 아니라 대놓고 시험 문제. 판소리계 소설은 겉으로 드러난 주제와 속에 담긴 주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토끼전은 충성, 심청전은 효, 흥부전은 우예, 춘향전은 열을 담아냈지만 실제로의 이 춘향전에서는 남녀 간의 자유연애, 신분적 제약에서의 벗어난 인간 해방 추구, 인간 해방 추구 요 말 중요하다라 그랬죠? 민중의 욕구가 담겨져 있다. 춘향전 오른쪽 위에 볼게요. 줄거리 파악하는 건 당연한 거고 더 중요한 건 당시 사회문화적인 상황을 파악해라. 어떤 시대였는가. 앞부분 줄거리 퇴기월매와 성참판 사이에 태어난 춘향은 은퇴한 기녀 월매 양반 사이에 태어난 성춘향 따지면 천민이에요. 그래서 신분적 한계가 있다라고 한 거지. 뛰어난 용모와 글재주를 갖추고 있다. 남원부사 아들 이몽룡은 광활루에 갔다가 춘향이에게 첫눈에 반하고 그 둘은 백년가약을 맺는다. 지들끼리 눈 맞은 거죠. 자유연애.
그러나 몽룡이 교지를 받은 아버지를 따라 한양으로 가게 되면서 춘향은 이별해야 되고 몽룡은 춘향에게 꼭 데려오겠다라고 약속한다. 새로 부임한 변사또가 세모 춘향이에게 수청을 강요하고 춘향이 동그라미 둘이 서로 대립과 갈등. 변사또면은 탐관오리의 전형이죠. 부정적 인물이죠. 그래서 인물의 유형으로 따지면 춘향이가 주동인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변사또는 반동인물이다. 춘향은 이를 거절하다가 옥에 갇힌다. 몽룡이 장원급제 후 암행어사가 되어 신분을 속인 채 거지꼴로 찾아온다. 춘향은 월매에게 몽룡을 부탁하고 왜? 거지가 된 우리 서방님 엄마 잘 보살펴 주세요. 몽룡에게는 나 내일 죽으니까 시신을 잘 거두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한다. 원망을 하는 게 1도 없죠. 죽음에 이르러도 신분의 제약에서의 벗어난 사랑을 이루고자 한다. 됐을까? 옆에 오른쪽 보면 춘향이는 신분이 이중적인데요. 아버지는 벼슬이 높지만 어머니는 신분이 천해요. 그래서 결국엔 춘향이도 천민이다. 몽룡이 약간 좀 이상한 놈이죠. 일반적인 양반하고는 좀 달라요. 보편적인 사대부와는 달리 밑줄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도 추구한다. 그렇다고 유교적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뒤에 부분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절정 1. 갑자기 질문. 이거 글의 종류 뭐라고? 개소설. 판소리 개소설. 춘향이는 어두침침한 한밤중에 서방님을 번개같이 얼른 보고 너무 쓸 게 없어서요. 직유법 진짜 번개처럼 빠를 내나 과장. 옥방에 홀로 앉아 탄식하는 말이 밝은 하늘은 사람을 낼 때 대체로 공평하지만 나의 신세는 무슨 죄로 이팔 청춘 님을 보내고 시련 일 모진 목숨 살아 이 형문 이 형장이 무슨 일인가 내 팔자는 시련에 시련을 겪고 있구나. 옥중 고생하며 서너 달은 밤낮 없이 님 오기만 바랬는데 오매불망. 이제는 님의 얼굴을 보았으나 희망이 없게 되었구나. 어머. 암행어사가 된 정체를 아직 모르죠. 죽어서 황천에 돌아간들 옥황님께 무슨 말을 자랑할 수 있는 게 없어. 서리법. 아이고 서러워 울 때 맥이 빠져서 반생반사하는구나. 거의 죽게 되었구나. 다 달라. 어사또가 춘향의 집에 와서 그날 밤을 새려하고 문 밖을 몰래 훔쳐볼 때 어머 이거 옛날 고전소설이죠. 그래서 단어 뜻은 무조건 한 문제 있어요. 그래서 단어는 따로 정리해 놔야 된다.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영어 단어 외우듯이 다 만들어 놨으니까요. 질청에 들어가 봤더니 이방이 승발을 불러서 말하기를 여보시오. 들으니 어사또 이게 누구야? 암행어사지. 암행어사가 세문 밖에 이씨라고 하는데 아까 삼경에 등불 켜들고 춘향엄이 앞세우고 왔던 다 떨어진 옷과 갓을 쓴 손님이 아마도 수상하니 내일 사또 잔치 끝에 잘 구별하여 별탈이 없도록 10분 조심하시오 라고 말한 대사 누구 대사? 이방. 어때요? 이방은 꽤 눈치가 있는 편이에요. 다 떨어진 옷과 갓을 나타내는 사자성어 폐, 포, 파, 립이라는 사자성어 있으니까 이 정도도 기억. 어사또가 그 말을 듣고 어이쿠 그놈이 알기는 아네 제법인데 하고 또 장청에 들어가 들으니 행수군관의 거동 보소 밑줄 행수군관의 거동 보소라고 말한 거 누구야? 서술자야. 서술자가 개입하고 있습니다. 판소리계 소설이 드러나는 운문투의 옷도 이거 소설이 어떻게 흘러갔다고요? 근원설화가 있고요. 판소리가 있었고 그 다음 판소리계 소설로 넘어오면서 이 판소리계 소설에는
판소리의 특징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 중요해요라고 그랬죠. 그게 여기라고. 이런 부분들이 곳곳에 있을 거다. 그래서 나올 때마다 체크. 여러 군관님네 아까 옥 주변에 서성이던 거린이 실로 괴이하더만 아마도 분명 어사인 듯 하니 용모 그려낸 것 내어놓고 자세히 보시오. 야 빨리 몽타주 작성해서 얘 어사또인 것 같으니까 눈치껏 행동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음 페이지. 어사또가 듣고 어따 그놈들 모두 귀신이로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자식들 눈치 좀 있는데? 하고 현사에 가서 들으니 호장 역시 그러하더라. 육방을 다 연문한 후에 춘향이 집에 돌아와서 그 밤을 샌 다음 이튿날 출근 끝에 가까운 읍의 수령들이 모여든다. 왜? 변사또 생일잔치날이거든요. 운봉영장, 구례옥성, 순창옥과 진안, 장수원님이 차례로 모여든다. 열거. 왼쪽에 행수군관, 오른쪽에 청령, 사령이 있고 본관사또, 변사또는 주인이 되어 한가운데 있어 하인을 불러 분부하기를 관청색을 불러서 차와 과자를 올려라. 육고자를 불러서 큰 소를 잡고 고기 가져와라. 예방을 불러서 악공을 대령하고 음악 틀어라. 승발을 불러 천막을 대령하라. 뭐라고 해야 되냐? 그 해 가림막 쳐라. 사령을 불러 자빈 다른 사람들의 출입을 금지하라. 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네요. 내 생일잔치니까 좀 해라 이거지. 이렇게 요란할 때 온갖 깃발이며 삼현육각 풍류소리 공중에 떠있고 연두저고리 다홍치마 입은 기생들은 흰손 비단 치마 높이 들어 춤을 추고 치와다 두덩덩 하는 소리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묶어놓고 어떻게 굉장히 화려한 잔치, 화려한 것을 넘어서서 사치스러운 잔치. 그 다음 다시 밑줄 어사의 마음이 심란하구나. 밑에 탐욕스러운 본관사또의 생일잔치를 비판적으로 인식합니다 라고 하지만 얘도 왜 빨간색 별표냐? 서술자의 개입이 드러난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서술자가 이야기해주는 부분이지. 다음부터는 그냥 서개 이렇게 빨간색으로만 체크할게요. 여봐라 사령들아 너희 사또께 여쭤라. 먼 데서 온 거지가 좋은 잔치에 왔으니 누구 잔치인데? 변사또 생일잔치죠. 진짜 좋은 잔치인가? 아니지. 반어법 쓰여 있어요. 술과 안주나 좀 얻어먹자고 여쭤라. 요거 이몽룡이 대사겠죠. 다시 밑줄 저 사령의 거동 보소. 얘도 서술자의 개입이 드러난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이 드러난 부분이다. 아이쿠 우리 사또께서 거지의 출입을 금하셨습니다. 어느 양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말 하지도 마쇼. 어이 썩 나가쇼. 등을 밀쳐내니 또 다시 빨간색 밑줄 어찌하니 명관인가. 역시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해놨는데 서술자의 개입하고 비슷한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명관, 훌륭한 관리. 에이, 반어죠. 운봉영장, 여기서 눈치가 제일 빠른 애예요. 그 거동을 보고 본관사또, 변사또에게 청하는 말이 저 거지가 의관, 옷은 남루 하나, 양반의 후예인 듯하니 제일 끄트머리에 앉히고 그냥 술이나 먹여서 보내는 게 어떠하뇨? 본관사또 하는 말이 본관 여기 운봉 영장이면은 변사또로 따지면 일종의 손님이잖아요. 동급의 손님. 운봉의 소견대로는 하오마는 점점점점점점 사실 별로 그러고 싶지 않은데 라는 말이 좀 줄여져 있죠. 운봉의 소견대로 하오마는 이라고 했지만 그 많은 이란 끝말을 내뱉고 입맛이 사납겠다. 에이씨 찝찝하더라. 역시 편집자적 논평.
요 속담 중요해요. 어사또가 속으로 오냐. 도둑질은 내가 할 테니까 오랏줄 네가 받아라. 도둑질은 내가 할 테니까 수갑은 네가 차라. 이런 거지. 일은 내가 할 테니까 너 나중에 벌 내리겠다. 음식은 실컷 얻어먹고 어사출두해서 벌하겠다라는 의도 복선에 해당됩니다. 복선은 뭐예요?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미리 암시해 주는 걸 복선이라고 하죠. 운봉영장이 분부하여 저 양반 듭시라고 해라. 오른쪽 위로 올라가죠. 등장인물이 반영되어 있는 사회상, 변사또, 부패한 지방의 수령의 전형, 수탈하는 존재, 이몽룡, 민중의 욕망을 반영한 허구적인 인물. 운봉의 성격과 작품 속에 기는 별표 반개 정도, 겉으로 거린 행색을 한 사람에게 호의를 베푼다. 관대한 성격. 기능, 생일잔치에 끼어들게 하고 나중에 시나 한번 써봅시다 라고 해서 어사출두 장면이 자연스럽게 제시되도록 매개 역할을 합니다. 밑에 일기중 활동, 변사또의 생일잔치 모습을 본 몽룡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라고 봤었을 때 요거죠. 여기 어사또 마음이 심란하구나. 저거 벌을 내려야겠다 라고 다짐했을 것이다. 심란하고 벌을 줘야겠다. 다음 페이지 230쪽. 어사또가 들어가 단정히 앉아 좌우를 살펴보니 아마 느낌은 이렇죠. 변사또 여기 앉아있고 손님들 요렇게 앉아있고 조금 계단 있는 거 내려와서 기생들 막 춤추고 놀고 있고 여기 손님들 상을 이렇게 받고 앉아있을 텐데 몽룡이는 저기 끄트머리에 앉아있는 거지. 그렇겠죠? 어사또가 들어가 단정히 앉아 좌우를 살펴봤더니 당 위에 모든 수령 다담상을 앞에 놓고 진양조가 높아가는데 다시 밑줄. 어사또 상을 보니 어찌하니 통분하랴. 아, 상 받아놓고 여기서 상 받아놓고 열받았다. 역시 편집자 전문평. 모서리가 떨어진 게상판에 당나무, 젓가락, 콩나물, 깍두기, 막걸리 한 사발이 놓여 있구나. 푸대접 받고 있다. 발길로 상을 딱 차면서 운봉 영장의 갈비를 가리키면서 몽룡이가 이렇게 서 있고요. 운봉 영장한테 이렇게 옆으로 다가가서 여기 갈비를 손으로 쿡 찌르면서 사람 갈비를 찌르면서 야 나도 갈비 한 대 먹고 싶어. 아이고 그래요. 다리도 잡수시오. 이러고 운봉영장이 하는 말이 요 갈비는 사람의 신체 일부고요. 밑에 나와 있는 요 갈비는 먹는 고기 갈비죠. 동음이의어를 활용한 언어 유희.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온다? 여기 밑줄 기억. 기억과 같은 언어 표현이 나타난 것. 그러면 뭐 찾으면 된다? 동음이의어를 활용한 언어 유희 찾으면 된다. 그지가 된 꼴로 몽룡이가 돌아오니까 춘향이가 어머 우리 서방님 오셨어요. 그랬더니 서방님 어디 계셔요? 그랬더니 춘향이 엄마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네 서방인지 남방인지 그지 하나 왔다. 이런 장면이 있거든요. 옆에다가 CF 너 서방인지 남방인지 그지 자식 하나 왔다. 이러한 것들. 말장난 해놓은 거 찾으시면 됩니다. 그냥 아재 개그 찾으면 돼요. 운봉 영장이 하는 말이 이런 잔치에 풍류로만 놀아서는 맛이 적사오니 차운 한 수씩 하는 거 어떻습니까? 운자를 떼어줄 테니까 시를 하나 지어주는 거 어떻습니까? 라면서 몽룡이가 시를 한 수 지을 거예요. 그 말이 옳다. 운봉 영장이 운을 낼 때 높을 고, 기름 고를 써서 내어놓고 차례로 운을 달아 시를 쓰는다. 그럼 시를 쓸 때 어떻게 써야 되냐면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높을 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기름 고라고 해서 요렇게 네 줄짜리 깔끔하게 시를 써주면 됩니다.
이게 운자를 맞추는 거지. 여기에는 높을 꽃자 들어가고 여기엔 기름 꽃자 들어가면 됩니다. 어사또 몽룡이가 하는 말이 아이고 거지가 어려서 한시 깨나 읽었는데 좋은 잔치를 당하여 역시 반어죠. 술과 안주를 포식하고 반어지. 그냥 가기 민망하니 차운 한 수 하사이다. 내가 시를 한 수 지어줄게. 라면서 시를 짓는데 운봉영장이 반겨워서 붓과 벼루를 내어주고 좌중 사람들이 다 짓지도 않았는데 순식간에 글 2기를 지었지. 백성들의 형편을 생각하고 다시 밑줄. 백성들의 형편을 생각하고 본관사도 자신의 정체를 감안하며 지었다. 편집자적 논평, 판소리체 소설이 특징이 반영되어 있다. 원래 이게 한글 없이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7글자씩 하나, 둘, 셋, 네 줄로 쓰여져 있는 시예요. 한시예요. 뭐라고 한다? 칠언절구. 7글자씩 4줄. 금분미주 천인혈이요 옥반가요 만성고라 촉루낙시 민루낙이요 가성고초 원성고라. 어쨌든 높을고 기름고 운자를 만춘 7글자씩 4줄짜리 7언절구 한시를 깔끔하게 적어 놓은 겁니다. 그냥 첫째 줄, 둘째 줄 됐고, 둘째 줄, 셋째 줄 됐고, 요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밑에 해석을 보고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내용을 본 다음에 옆에 정리된 걸 볼게요. 니들이 먹고 있는 금 동아리에 들어있는 아름다운 술은 1만 백성의 피고, 니들 옥소반의 아름다운 안주는 1만 백성의 기름이라. 니들 백성들 피 빨아먹고 백성들 쥐어짜서 술 처먹고 안주 먹고 있는 것이다. 니들이 밤새도록 논다고 켜놓은 촛불 눈물 떨어질 때, 촛농 떨어질 때 백성의 눈물이 떨어지고, 니들 신나서 부르는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높을 것이다. 니들 때문에 백성들 눈물 흘리고 백성들 너희들을 원망할 것이다. 밑줄. 부패한 관리에 대한 비판과 고통받는 백성에 대한 안타까움. 세 번째 거 별표. 극적 긴장감을 고조시킨다. 새로운 사건을 암시해준다. 니들이 먹고 있는 급동이의 아름다운 술, 비판의 대상. 옥소반의 아름다운 안주, 비판의 대상. 그것 때문에 백성들 피를 흘리고 있다. 백성들 기름이 쥐어짜지고 있다. 백성들 희생하고 있다. 그리고 요렇게 대구. 눈물 떨어질 때 백성 눈물 떨어지고 노랫소리 높을 때 원망소리 높아진다. 여기도 역시 대구. 그 다음에 요거 한 줄만 봐도 대구. 또 한 줄만 봐도 대구.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겠네요. 뭐 요거는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의미상 대꾸를 이루고 있다 라고 확인하면 되겠죠. 괜찮나요? 다음 가기 전에 오른쪽 위에 여기 볼게요. 금동이의 아름다운 술, 옥소밤의 아름다운 안주, 백성들의 피고, 만성고, 원망의 소리가 가득하게 될 것이다. 부패한 관리의 탐욕과 착취를 풍자한다. 밑줄. 인간 존중 사상. 긴장감 고조한다. 새로운 사건 암시한다. 밑에 갈비, 먹는 갈비, 언어유희라는 것들 하나 더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고. 됐나요? 213페이지. 이렇게 지었는데 본관사또, 변사또는 멍청해서 저 내용이 뭔지 모르는데 운봉영장은 글을 보며 속으로 큰일 났다, 일이 났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놈 보통 놈이 아니다. 암행어사 뜬다고 소문이 좌자했는데 암행어사 뜰 것 같다. 성격, 눈치 굉장히 빠른 놈이다.
이때 어사또가 하직하고 간 후 이후에 아전들을 불러서 말하기를 야야야 큰일 났다 야 큰일 났어. 여기 공방을 불러 돗자리 단속, 병방 불러 영마 단속, 관청색 불러 다담상 단속, 옥형방 불러서 죄인 단속, 집사를 불러서 형구 단속, 형방을 불러서 장부 단속, 사령을 불러서 숙직 단속 이야기를 하는 거. 문장 구조를 봤더니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겼어요? 누구를 불러서 뭐뭐뭐를 단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어디 업체에서 경찰이나 구청에서 단속이 떴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를 들면 경비 담당하는 아저씨, 경비 아저씨는 불러다가 저기 출입부 명부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식당 같은데 식당 저기 주인 식당 담당하는 사람 불러다가 음식 저기 유통기한 지난 거 없는지 확인하고, 격리 불러다가 회계정부 정리 잘 되어 있는지 부르고, 여기는 관청이니까 감옥 있잖아요. 감옥 관리 잘 되고 있는지 한번 잘 하라고 불어보고 있는 거죠. 여기 뭐라고 하면 돼요? 열거, 쓰여있는 표현법, 대꾸, 반복. 열거, 대꾸, 반복.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사정을 모르는 본관 변사또가 어이 여보시오 은봉 어딜 그렇게 돌아다니쇼? 예 화장실 갔다 옵니다. 본관 사또가 술주정이 나서 분부하기를 춘향이를 급히 올려라. 내가 전현을 오늘 말을 안 들어서 죽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사또 출연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는 본관 사또는 몰라 멍청해. 운봉영장 어떻게 짐작하고 대비하고 있어? 운봉 덕분에 변사또가 더 멍청하게 느껴져. 자기 일인데. 그렇죠? 절정 두 번째. 이때 어사또가 부하들과 내통을 한다. 서리를 보고 눈길을 보내니 서리 중방 거동 보소 자꾸 순식간에 나오고 있죠. 서리 중방 거동 보소. 여기도 편집자적 논평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역조를 불러 단속할 때 이리 가면서 수군수군 저리 가면서 수군수군 서리 역졸의 고동 보소. 또 다시 밑줄 편집자적 논평. 외올망건 공단 모자에 새 페랭이를 눌러 쓰고, 그냥 복장을 묘사했네요. 석발 감자 새 집신에 한삼 고이 산뜻하게 차려입고, 바지랑 신발 잘 챙겨 입고, 육모 방방이 몽댕이를 사슴 가죽끈에 손목에 걸어서 쥐고, 손에다가 몽둥이를 걸고, 여기서 번쩍 저기서 번쩍 남원읍에 우글우글 청파 역절에 거동 보소. 달 같은 마패를 햇빛같이 번쩍 들어서 어때? 일반 백성들이 봤을 땐 이 마패가 어두운 밤의 달, 하늘에 빛나는 햇빛같이 구원 같은 거죠. 고통받는 백성을 환하게 밝혀줄 것이다. 옥에 갇힌 춘향도 빛을 찾게 될 것이다를 암시해 준다고. 암행어사 출도야 외치는 소리에 강산이 무너지고 천지가 뒤집히는 듯 과장이죠. 과장. 초목금수인들 아니 떨랴. 또 다시 밑줄. 여기도 편집자적 논평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남문에서 출두야, 북문에서 출두야, 동서문 모두 출두 소리에 청천, 푸른 하늘이 진동을 하고 과장. 모든 아전들 들라, 말이 좋아 들라지 잡아와라죠. 외치는 소리에 육방이 넋을 익어 공형 잡아왔소. 채찍으로 후다닥, 아이코 죽겠다. 일단 잡아오는데 그냥 잡아오는 게 아니라 후드려 패면서 잡아오는 거죠. 다 맞아도 돼. 옆에 오른쪽 어사출두 장면의 표현상 특징, 이거 전체적으로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꼭 확인하셔야 된다. 외울 거는 없지만 그래도 체크는 해놓으시라.
의성어를 사용한다. 수군수군, 수군수군, 실감나게 표현하려고. 달 같은 마패, 햇빛 같은 마패, 굳이 따지면 뭐뭐 같은이니까 직유법, 비유법 쓰여져 있죠? 과장법, 위세를 강조해준다. 라는 것들. 됐을까? 공방! 공방! 공방이 자리를 들고 들어오면서 안 하겠다던 공방을 하라더니 저 불 속에 어찌 들겠는가? 아, 나 원래 공방 안 하려고 했는데 큰일 났네. 등채로 채찍으로 후닥닥. 아이고 박 터졌네. 머리가 터졌네. 요 정도면 비속어예요. 서민들의 언어가 담겨져 있는 거지. 서민들의 언어가 있다고요? 쌤, 앞에 나오면 230쪽에 이렇게 한시 있잖아요. 그래요. 그럼 우리 하나만 더 쓸까? 밑에다가 뭐 양반층의 언어가 반영되어 있다. 라고 하나 더 써놓을게요. 서민들의 언어 나온다면서요. 예, 둘 다 나온다고. 그래서 이중적 언어 사용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또 여기에서부터 보면 좌수별감 넋을 잃고 이방 호방 혼을 잃고 나졸들은 분주하네. 모든 수령 도망갈 때 거동 보시오. 역시 모든 수령 도망갈 때 거동 보시오. 편집자 정론평. 인괴를 잃고 강정 먹는 거 들고 병부를 잃고 송편을 들고 탕건을 잃고 용수를 쓰고 갓을 잃고 그릇 뒤집어 쓰고 칼집 쥐고 오줌 누고 부서지는 것은 검은 고요 깨지는 것은 북과 장고라 라면서 여기까지는 어떤 장면이에요? 애들 잡아 족치고 있는데 굉장히 그 잔치에 들어온 사람들이 당황한 모습을 대꾸, 열거, 과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대꾸, 열거, 과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어떻게? 니들 다 엿먹은겨? 해학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다. 본관사또도, 변사또도 너무 놀라서 똥 지렸어. 똥을 싸고 멍석 구멍에 생쥐 눈 뜨듯하고 눈으로 들어가서 여기 밑줄 어우 추워라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물 들어온다 목 들여라 사실은 말이 바뀌었죠. 어우 추워라 바람 들어온다 문 닫아라 목 마르다 물 가져와라 이야기인 거죠. 여기는 또 다르게 체크 뭐라고 체크? 어휘의 도치를 통한 언어 유희 해학적이다. 문장의 순서, 단어가 앞뒤가 바뀌어 있습니다. 라고. 이때 어사또가 분부하기를 이 골은 대감, 이 대감은 누구냐면 몽룡이 자기 아버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원래 우리 아버지가 계시던 곳이야. 헌화, 잡담을 금지하고 자리를 객사로 옮겨라. 아버지를 존경하고 있다. 본관사또는 봉고 파직하라. 창고를 걸어 잠그고 파직, 해임을 시켜라. 파면시켜라. 본관사또는 봉고 파직이요. 사대문에 방을 붙이고 옥형리를 불러 분부하기를 지금으로 따지면 교도소 소장을 불러다가 내 고을 옥에 갇힌 죄수들 다 데려와라. 각각의 죄를 물은 후에 이게 문제지. 죄가 없는 자는 풀어준다라는 건 죄가 없는데도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네. 죄 없이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있더라. 변사또 요놈이 부당하게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구나. 그럼 이 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중에 제일 억울하고 죄 없는 사람 누구? 춘향이지. 저 계집은 무엇인고? 기생월맹의 딸인데 관정에 포악한 죄로 관청에 반항한 죄로 옥중에 있습니다.
무슨 죄인데 형리가 말하기를 잠시 대기. 오른쪽 위에 춘향전에 반영된 사상 요거 체크. 요만큼. 인간 존중 사상, 사회 개혁 사상, 자유 연애 사상. 인간 존중 사상 뭐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사회 개혁 사상, 관리를 징벌하여 사회를 개선한다. 자유 연애 사상, 신분의 한계를 넘어서 둘이서 연애한다. 옥이 지닌 상징성, 옥에 갇히기 전에는 천한 여성이었지만 옥에서 나오고 되면은 사대부 여인으로 신분 상승하거든요. 그러니까 옥이라는 장소는 시련과 고난의 장소이지만 통과 의례의 공간이다. 뭐하고 비슷하냐? 단군 신화에 나오는 굴 있죠, 굴. 땅굴. 호랑이하고 저기 누구야, 곰하고 들어가서 쑥이랑 마늘 먹던 그 굴. 그거랑 똑같은 기능이야. 그렇잖아요? 곰이 감옥 동굴에 들어갔다가 사람이 돼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단군 신화의 그 굴하고 똑같다. 요 말 기억하세요. 통과 의례. 33페이지. 전현이 무슨 죄를 지었는데 본관 사또가 수청을 들라고 했는데 수절이 정절이라면서 수청을 아니 들고 사또에게 악을 쓰면서 달려든 춘향입니다. 수절이 정절이라 보편적 윤리를 지니면서 기녀의 신분이 아님을 드러냅니다. 라고 하지만 얘도 어떻게 해요? 말은 길지만 씁시다. 발음의 유사성 활용한 언어 유희다. 옆에다가 또 써야 되겠지. 뭐라고? 갈비. 운봉 갈비를 찌르며 나도 갈비 한 대 먹고 지고 그거 떠올리면 된다. 어사또가 분부하기를 너 같은 년 천민이 수절한다고 관장이 포악했으니 살기를 바라겠는가? 죽어 마땅하지만 니년 내 수청도 거역하겠는가? 라면서 춘향이의 절개를 지금 시험하고 있지. 춘향이가 기가 막혀서 우와 이 싼의 놈들 어떻게 내려오면 내려오는 놈들마다 족족 나를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내려오는 관리들마다 모두 명관이로구나. 반어. 어사또 잘 들으시오. 층암 절벽의 높은 바위가 바람이 분들 무너지고 층암절벽 높은 바위 네모. 바람이 분다고 무너지며 바람 세모. 청송록죽 푸른 나무가 네모. 눈이 온들 변할리까 눈에다가 세모.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춘향이가 이야기합니다. 네모는 세모에도 변하지 않는다. 네모는 누구야? 춘향이는 세모, 어떠한 시련이 있어도 변하지 않는다. 나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마라. 나한테 그런 분부, 수청 들라는 분부 마옵시고 어서 바삐 죽여주시오. 사또의 말은 안 들어도 급이 조금 더 높은 암행어사한테는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시험을 해봤는데 역시 어때요? 안 넘어가죠? 그리고 춘향이가 이 얘기합니다. 형단아! 서방님 어디 계신지 빨리 찾아라! 어제 옥 문간에 와 계실 때 천만 당부했는데 나 죽으면 내 시체 좀 걷어가라 그랬는데 어디 가셨는지 나 죽는지 모르시냐? 어사또가 분부하기를 얼굴을 들러 나를 보라 하시니 춘향이가 고개를 들어 위를 살펴봤더니 세상에
거지로 왔던 낭군이 어사또가 되어 앉아있구나. 반이 웃고 반은 울면서 얼씨구나 좋구나 어사낭군 좋구나. 남원은 내 가을이 되어서 떨어지게 되었는데 이 가을 시련 고난을 겪고 떨어지게 죽게 생겼었는데 객사에 봄이 들어서 이화춘풍이 나를 살리는구나. 가을이 되어서 어떻게 가을 죽음의 계절이라고 생겼는데 춘풍 살아나는 삶의 계절이 되었구나. 백꽃이 피는 춘풍 봄바람, 백꽃과 봄바람 좋은 시절. 이몽룡이 이몽룡 이화의 이 몽룡이가 나를 살렸구나 라면서 여기 체크 중의적인 표현이다. 두 가지 뜻 얘는 외워 놓으셔야 될 거예요. 다음 결말. 한참을 이렇게 즐길 때 춘향 어미가 들어와서 가없이 즐거워하는 말을 어찌다 설화하랴. 이것도 역시 어떻게 해요? 서술자가 개입한 부분이죠. 춘향이의 높은 절개에 광채 있게 되었으니 어찌하니 좋을손가. 저기도 서술자가 개입한 부분이네요. 어사또 남원에서 공무를 다 본 다음에 저기 누구냐? 몽룡이 이제 다시 서울 올라가야지. 혼자 올라가나?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춘향이 모녀와 향단이를 서울로 데려간다. 위엄과 엄숙함이 찬란하니 또 다시 밑줄 세상 사람 누가 아니 칭찬하랴. 이때 춘향이 남원을 하직할 때 춘향이도 이제 남원 고향 떠나야죠. 영귀하게 되었지만 고향을 이별하니 일희일비가 아니 되겠는가. 몽룡이 따라서 서울 올라가니까 일희, 고향 떠나가니까 슬퍼서 일희, 몽룡과 함께 일비, 고향 떠나니까. 고향 떠나면 어때? 사랑하는 오빠랑 같이 살고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살고 신분도 이제 아직은 아니지만 신분 좀 이따 상승할 거예요. 왜? 지조절개 지켰다고 상 받는 거지. 그래서 춘향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놀고 자던 부용당아, 너 부디 잘 있어라. 안녕. 광한루, 오작교, 영주각 너네도 잘 있어. 안녕. 봄 푸른 해마다 푸르지만 떠난 객은 돌아오지 않는다 라고 이른 시는 나를 두고 이름이라. 아, 고향 다시 못 올 듯 하구나. 제각각 이별할 때 길이길이 무고하고 다시 보기 기약이 없네. 이때 어사또는 좌도와 우도의 읍들을 순찰하여 여기만 남원읍만 순찰한 게 아니라 여기저기 주변 다 돌아다니고 민정을 살핀 후에 서울로 올라가 임금께 절을 했더니 판사, 판서, 참의들이 입시하여 보고서를 살피는데 일 엄청 잘했네 칭찬하시고 이조 참의 대사성에 벼슬 내려주고 춘향이한테 정렬 부인을 봉하신다. 지조 절개를 지킨 부인에게 내리던 칭호 뭐 하고 있어요? 신분 상승했어요. 은혜에 감사드리고 물러나 부모를 뵀더니 성언을 못 잊어 하시더라. 이조, 호조,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 다 지내고 퇴임한 이후에 정렬 부인 춘향이와 더불어 백년 동락하는데 삼남 사녀 두고 모두가 총명하기를 그 부친 몽룡이보다 낫더라. 일품 관직이 대대로 이어져 길이 올리더라. 뭐라고? 행복한 결말. 됐나요? 앞 페이지에 뭐 잠깐 빠진 게 있었나? 춘향이를 상징하는 거 확인했고요. 233쪽 오른쪽
춘향이가 지조를 지녔다. 유교적 가치관을 내세우고 있다. 아니요. 신분적 제약에서 벗어났다. 요거까지 확인. 다음 춘향전의 주제의식은요. 주제는 늘 중요하니까 둘 다 확인하시면 되겠고 어디에 체크하면 된다. 지조절개를 지켰다. 평등한 인간 존재가 된다. 춘향전의 갈등 구조도 중요한 얘기네요. 별표. 사회와 춘향, 변사또와 이몽룡이라고 해서 각각 이러한 갈등 구조가 있었고 또 이러한 갈등 구조가 있었다. 그 속에 춘향이와 변사또도 갈등 구조가 있었고 라는 것들 확인하시면 되겠죠. 감동적이지 않아요? 되게 영혼 없이 끄덕끄덕 진짜 감동적이라고? 아, 그래요. 아, 그게 아니야. 당신 그렇게 감수성이 넘칠 수도 있지. 춘향전은 근대적인 성격이 있대요. 소재가 굉장히 현실적이거든. 판소리계 소설하면은 춘향전, 심청전, 흥부전 이런 데 솔직히 심청전, 흥부전은 완전 좀 너무 허무맹랑하잖아. 이렇게. 소재가 현실적이에요. 주제의식에 대해서도 굉장히 특이합니다. 어떤 주제의식이 있길래 자유연애를 추구한다. 지배계층에 대해 민중들의 저항의식이나 신분적 제약을 극복하려는 모습이 있고 결국 봉건윤리를 벗어나려는 근대의식이 발현한 것이다. 괜찮나요? 13번 민중들의 욕망이 반영된 제일 적절한 사건은 몇 번일 것 같아요? 그렇지. 이게 2번이 제일 빡센 겁니다. 다음 학습활동. 학습활동은 조금만 쉬었다가 할게요. 정리해 봅시다. 작품의 핵심 단어를 통해서 정리해 봅시다. 옥방, 거지꼴로 나타나서 희망을 잃고 처음엔 탄식하고요. 거지 차림으로 나타났고요. 한시를 지어서 드러냈었고 어사출두하고 정렬부인. 요게 민중의 바램을 가장 잘 드러낸 부분이다. 확인. 밑에 2회 2번 보기를 참고하여 다음 대목에 나타난 판소리계 소설상의 특징 찾아보자. 별표 한 2개 정도. 판소리계 소설은 판소리 사설을 바탕으로 하거나 판소리 성격을 띤 소설로 글의 운율감이 있고 상투적인 표현이나 한자어가 자주 사용된다. 특정 상황을 장황히 묘사하는 장면의 극대화가 있고 해학과 풍자도 빈번히 일어난다. 이 장면 어떤 장면이에요? 수령들이 도망갈 때의 장면인데 뭐하고 뭐 들고 뭐하고 뭐 들고 뭐하고 뭐 들고 뭐하고 뭐 들고 뭐하고 뭐하고 인괴 읽고 강정 들고 병부 읽고 송편 들고 탕건 읽고 용수 쓰고 글의 숫자가 444조 사음보의 운율감. 장황하게 나열하고 있다. 장면의 극대화가 드러나 있다. 엉뚱한 행동을 통해 해학과 풍자도 나타나 있다. 위로 본관사또 똥을 싸고 멍석에 구멍 생쥐 눈 뜨듯 들어가서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물 마르다 목 들여라 라는 것들 역시 사사조 사음보. 당황한 모습 앞뒤 안 맞는 말을 하고 있다. 해학적 표현이 드러난다. 층암절벽 높은 바위가 바람이 분다고 무너지며 청송녹죽 푸른 나무가 눈이 온다고 변하겠는가? 역시 사사조 사음보. 한자어를 사용하여 상투적인 표현으로 춘향이의 절개를 드러낸다. 저는 3번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요? 사회문화적 상황과 관련 짓는 문제니까요. 조선시대는 양인과 천인을 구별하는 신분제, 유교적 가부장제가 근간이 된 사회다. 이 작품이 된 조선 후기에는 각 분야의 변화가 일어난다. 신분제가 흔들리고 평민의식이 성장하며
기존 제도와 관념에 저항하는 정신이 싹트게 되었다. 위선적인 양반이나 탐관오리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게 되었다. 당시의 사회문화적 상황은 어땠어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여기 밑줄 긋은 거 다 쓰면 됩니다. 밑에 작품 중 나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한번 말해보세요. 춘향이의 전승 과정을 정리한 겁니다. 이렇게 오늘날에도 재창조가 됩니다. 도대체 이 이야기는 왜 자꾸 먹힐까? 판소리, 신소설, 소설, 영화, 오페라, 영화, 연극, 시, 소설, 영화, 드라마. 우와, 엄청 잘 먹힙니다. 이 이야기인 거죠. 끊임없이 재창조되고 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끄니까. 매력적인 성격의 인물들이 등장하니까. 공연 예술의 특징도 있고. 춘향전에는 사랑을 지키려는 춘향이의 의지 어쩌고 저쩌고처럼 인간 사회가 변함없이 중요한 의미는 다양한 이야기 요소가 담겨져 있으니까. 이 작품을 상황에 맞게 재구성해 봅시다. 패스. 빈칸 이제 채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38쪽 소단어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아이쿠야 오늘 숙제 좀 많겠는데? 뒤에 눈도 했잖아요.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 259쪽까지 숙제.